제1장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다.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이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백성의 생활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자 내가 28자의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도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준 이유도 겨울철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치생원에서 항상 이들을 보살펴 관찰하게 하는 이유도 백성 모두가 남녀노소 귀천에 구분 없이 하늘이 낳은 백성이기에 백성을 어여쁘게 보살펴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자 합니다. 만약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내 땅을 가꾸지 않는 것과 같다. 나라가 가꾸지 않은 땅을 나라의 영토라 할 수 없듯이 나라가 스스로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결코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없기에 백성을 잃으면 나라의 근본도 잃는다. 제2장 인재 등용에 나라의 전망이 달려있다. 나라의 전망은 인재 등용에 달려있다. 나라가 흥하거나 발전하려면 군자가 기용되고 소인이 쫓겨나는 등 반드시 성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난다. 반대로 나라가 망하려면 어진 사람은 숨고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히는 난신들이 귀한 몸이 된다. 나라의 안위는 군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에 있지만 나라의 전망은 인재의 등용에 달려있다. 임금이 하늘이 내린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재 역시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알아볼 임금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마치 눈이 먼 두 장님이 서로 만나는 것과 같아서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내가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하는 까닭은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거니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인재의 아름다운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숨겨진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인재라 불리는 모든 이들의 능력은 뛰어나고도 아름답다. 그러나 인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탄식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설령 능력이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자라면 필히 그 마음과 힘을 높게 사서 나라의 근본을 떠받들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한다.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자리가 아니다. 관직에는 필히 그 임무를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설령 그 자가 내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라 할지라도 관직에는 항상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자를 앉혀야 한다. 만약 자리에 어울리는 자가 없다면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전능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적합한 자리에 기용하여 인재를 키워야 하고 인재에게 적당한 일을 맡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인재가 지닌 장점은 보지 못한 채 인재가 가진 결점만을 지적하고 인재가 가진 허물만 흉을 본다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결코 능력을 꽃피울 수 없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인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잊지 마라. 이 원칙을 잘 지킨다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든 청렴한 사람이든 모든 이들을 잘 부릴 수가 있다. 제3장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정사를 잘 돌보라. 무릇 정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민생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자 임금을 세워 다스리게 한 것이 바로 정사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백성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임금은 정사를 잘 돌봐야 하고 신하 역시 임금을 곁에서 보좌하며 정사를 잘 돌봄에 힘쓰며 백성에게 믿음을 보여야 한다. 정사를 올바르게 돌보기 위해서는 경연을 통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숨김이 없고 끊임없이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를 보며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자취를 비교하여 정사의 옳고 그름을 가려 백성의 삶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내가 신하들과 경전을 공부하며 수차례 경연을 하는 까닭은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정사를 잘 돌보며 백성의 삶을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깊은 궁중에 있는 까닭에 천리 밖에 있는 백성의 일들을 스스로 알 길이 없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더욱 어렵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내 눈과 귀가 되어 백성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고 억울한 것이 무엇이며 나라를 흥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들어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하며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기 위함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고 백성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정사를 돌보는 자는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위엄과 무력으로 정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정치라도 반드시 폐단이 있기 마련이고 위엄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에 의해 그 폐단이 커지면 반드시 백성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법을 새롭게 만든다 하더라도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물어보고 백성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그 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절대 백성을 처벌해서는 아니 되며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백성이 나를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에 절대로 백성을 탓해서는 안 된다. 백성이 중한 죄를 지었을 때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며 비록 사형수라 할지라도 3번의 심판을 통해 백성에게 어떠한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를 향한 백성의 믿음을 얻기 위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음을 다해서 행하여 백성을 모두 이롭게 하라.